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와, 정말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발표 직전까지 분위기는 거의 심판의 날 같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소위 말하는 AI 거품이 드디어 터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증명하는 거냐, 다들 그 갈림길에 서 있었죠.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조금이라도 삐끗했다면 그 AI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기술주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긴장감이 엄청났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목표는 단순히 숫자만 읊는 게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담긴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과연 지금의 AI 붐이 거대한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진짜 신호탄인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번 실적 보고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한번 파고들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모두를 놀라게 한 그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57억 달러. 네, 57억 달러.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나 늘어난 사상 최고치예요. 순이익은 31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도 1.30달러로 월가의 예상치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어요. 사실 예상치를 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정도예요. 정도요? 네, 시장 분석가들이 한 55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걸 무려 20억 달러나 초과 달성한 거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이 20억 달러짜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건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발표 직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5% 넘게 급등하는 걸 보면서 시장이 얼마나 놀라고 또 안도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안도감이 핵심이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걱정하지 마, 이건 진짜야 라고 실적으로 딱 보여준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으로 650억 달러를 제시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650억 달러요? 잠깐만요. 월가 예상치가 617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건 마저도 훨씬 뛰어넘는 숫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지금의 성장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AI 거품이라는 우려에 실제 수요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고 숫자로 찍어 누른 가장 확실한 답변이었던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 믿기지 않는 성장을 이끈 동력이 뭔지 그 엔진룸을 한번 들여다보죠. 역시나 데이터 센터 부문이네요. 매출이 5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나 늘면서 전체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칩을 많이 팔았다는 사실 그 이상에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이 성장을 이끈 주역이 바로 올해 출시된 새로운 블랙웰 아키텍처, 그중에서도 블랙웰 울트라 GPU 플랫폼이라는 점이에요. 아,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얘기네요. 보통 신제품이 이렇게 빨리 주력으로 자리 잡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속도죠. 콜레트 크레스 CFO가 이제 블랙웰 울트라는 모든 고객 카테고리에서 우리의 선도적인 아키텍처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기존의 호프 아키텍처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지만 시장이 얼마나 최신, 최고 성능의 기술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료를 보다 보니 좀 의외인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컴퓨팅 부문 430억 달러랑 네트워킹 부문 82억 달러로 나뉘어 있네요. 아니,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네트워킹 매출이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이건 좀 예상 밖인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바로 그 네트워킹 부문의 성장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거든요. 본질이 변한다고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냥 성능 좋은 GPU 칩 하나를 사는 건 똑똑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네, 그쵸. 하지만 엔비디아가 NVLink나 인피니밴드 같은 네트워킹 기술로 파는 건 그게 아니에요. 수만 명의 똑똑한 직원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마치 한 사람의 뇌처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거대한 우주선을 함께 만들게 하는 공장, 조립 라인, 통신 시스템 그 전체를 파는 거예요. 아, 고객들은 이제 단순히 직원을 사는 게 아니라 공장 설계도 전체를 사고 있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그럼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한 반도체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 공장을 지어주는 종합 솔루션, 즉 플랫폼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네트워킹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고
엔비디아가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리는 핵심 비결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긴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궁금하네요.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죠. 우선 엔비디아의 상징과도 같았던 게이밍 부문. 매출 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성장했는데 직전 분기보다는 살짝 줄었어요. 네, 연간 성장률은 여전히 견고해요. 블랙웰 기반의 신규 게이밍 GPU가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죠. 직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건 보통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유통 채널 재고를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요. 아, 그렇군요. 이제 게이밍 사업은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부문들도 보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7억 6천만 달러, 자동차 및 로보틱스가 5억 9,200만 달러로 각각 56%, 32%씩 성장했네요. 규모는 작지만 성장세는 꾸준한데요. 바로 이 작은 부분들에서 엔비디아의 진짜 미래 전략을 엿볼 수 있어요. 미래 전략이요? 네,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가 바로 물리적 AI, 피지컬 AI예요. 물리적 AI요? 그게 뭔가요? 클라우드 안에 있는 AI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클라우드나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작동하는 AI를 의미해요. 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문에서는 AI 개발자용 데스크톱 슈퍼컴퓨터인 DGX 스파크 같은 제품이 나오고 있고, 아, 자동차 및 로보틱스 부문은 아마존 로보틱스나 도요타 같은 기업들과 손잡고 실제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잠깐만요. 물리적 AI라는 건 결국 AI가 인터넷 밖으로 걸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엔비디아의 다음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AI 붐이 데이터 센터라는 뇌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물리적 AI는 그 뇌에 손과 발을 달아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클라우드를 넘어 세상의 모든 산업, 모든 사물에 자신들의 AI 기술을 심겠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그림이 크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들과 미래 비전을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요. 이상하게도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오히려 거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 불안감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불안감의 핵심을 젠슨 황 CEO가 직접 언급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매우 다르다. 곧 딱 잘라 말했죠. 그러면서 클라우드 GPU는 모두 팔렸다. 솔드아웃 꼭 강조했어요. 그 말은 지금 칩을 사는 수요가 그냥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겠네요. 정확해요. 지금이 엄청난 수요는 누군가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고 사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한 클라우드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제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실수요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아, 진짜 수요다. 네, 이 기업들이 모두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젠슨 왕의 발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거품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보면 소위 순환거래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자기 고객사에 직접 투자하고 그 돈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데 쓰이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이건 좀 미묘한 문제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칫하면 자기 돈으로 매출을 만드는 인위적인 수요 부풀리기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 비판에 대해 젠슨 왕은 뭐라고 해명했나요? 그런 이 투자가 단중한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오픈 AI 같은 회사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하는 건 엔비디아의 미래를 위한 고도의 전략적 베팅이라는 거죠. 전략적 베팅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노리는 걸까요? 바로 생태계 장악이에요. 생태계 장악이요? 네, 가장 유망한 AI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성장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AI 기업이 엔비디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단기적인 매출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한 투자라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대담한 전략이네요.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지적된 건 고객 집중도 문제였어요. 4개의 주요 고객이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한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위험 신호 아닌가요?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고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요. 만약 이들 중 한두 곳이라도 갑자기 투자를 줄이면 엔비디아 실적에 바로 타격이 올 수 있죠. 그쵸.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고객사들이 오히려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당장의 위험은 낮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실적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살펴보죠. 바로 중국 시장 문제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나요? 네,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돼서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됐어요.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최상위 칩인 블랙웰을 중국에 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실망스럽다, disappointed고 표현했는데 기업 실적 발표에서 이런 감정적인 단어를 쓰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성능을 좀 낮춘 H20이라는 칩을 따로 내놓지 않았었나요? 그건 좀 팔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H20 칩의 이번 분기 매출이 고작 5천만 달러에 그쳤어요. 5천만 달러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전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칩의 매출이 고작 그거라고요? 네, 이건 거의 통계적 오차 수준 아닌가요? 화웨이 같은 경쟁사들은 웃고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CFO의 설명에 따르면 지정학적 문제와 중국 내 경쟁 심화 때문에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첫째, 미국의 통제로 인해 엔비디아가 손댈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 생겨버렸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 빈자리를 화웨이 같은 중국 현지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게는 정말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전례 없는 골드러시의 중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보여줬네요.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은 AI 시대의 절대 강자라는 걸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각인시켰고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AI 거품 논란, 위험하지만 대담한 순환 투자 전략,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의 도전이라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면들도 함께 화면할 수 있었죠. 정말 거대한 기술 혁명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기회와 중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한 기업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보고서는 AI 붐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고 심지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폭발적인 성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새로운 질문이요? 네, 이제 문제는 칩을 얼마나 더 잘 만드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수많은 칩들을 가동시킬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은 충분한지, 전력망은 버텨줄 수 있는지와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병목 현상들이죠. 어쩌면 AI 혁명의 다음 장은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전력과 부동산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누가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